자, 여러분, 오늘 한문 13차 시수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중국 국경 지방의 한 노인이 말을 기르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말이 도망치자 사람들은 노인을 위로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말했습니다. 호전몽 이게 또 무슨 복이 될는지 알겠어. 오늘은 그 뒤에 나머지 4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생에서 세옹지마라는 먼저 말을 많이 하죠. 인생의 기륭화복은 정말 오늘 예측할 배울 수가 없습니다. 첫 네, 번째 맞습니다. 새옹지마, 고사성어는 변방새, 늙은이 새옹지마죠. 옹, 갈지, 새는 말마. 변방, 변방에 사는 변지마. 늙은이의 말을 뜻합니다. 그다음에 그런데 늙은이, 말이죠. 이 변방 늙은이의 말이 우리네 인생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저는 말이죠. 그 말이 도망친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성격조사. 몇 달 후 뜻밖에도 도망갔던 말이 좋은 그다음에 앞말 한 피를 그러니까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변방 늙은이의 마을 말 사람들이 이런 뜻이죠. 축하하자 노인이 자, 말했습니다. 변방 색자, 글쎄요. 늙은이 이게 또 문자, 무슨 화가 될는지 누가 알겠소? 그다음에 어조사시자, 말맞자. 며칠 후 노인의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변방 늙은이의 하지만 말. 노인은 상심하지 이란 뜻인데 않았습니다. 화, 이건 재앙이죠. 그리고 재앙. 얼마 후 전쟁이 화가 일어났는데요. 복이 되고 다리가 부러진 아들은 스스로 전쟁에 나가지 우리는 않아도 돼 목숨을 부지할 수 반대되는 있었다고 의미죠. 합니다. 화가 복이 그 되고 노인의 말 한 필로 복이 인해서 화가 화가 오기도 되는 하고 등 복이 오기도 했네요. 길흉화복. 변화무쌍한 인간사와 견주어 볼만하죠. 네. 화복. 오늘 배운 재미있는 낱말 길과 새옹지마입니다. 복은 좋은 것이고 그다음에 흉과 화는 인간사에선 나쁜 거죠. 기륭화복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자, 미리 길흉화복의 헤아릴 수가 없다는 변화가 잦은 의미로 것을 중국 북방 비유한 국경 지역의 말과 얽힌 세상 노인의 일의 일화에서 좋고 유래된 것입니다. 나쁨을 예측할 수 없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네, 누구나 좋은 일이 울고, 생겼다고 웃고, 너무 기뻐하고 또 슬퍼하기를 자만할 반복합니다. 없고 네, 어려운 일이 불행한 닥쳤을 일이 때 너무 생겼다고 낙담하지 너무 말고 지금 낙심할 현재에 것도 최선을 없답니다. 다하다 보면 살다 복이 보면 찾아오지 먹구름 않을까요? 뒤에 햇볕 뒤에 먹구름이 몰려올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유래가 있어요. 중국 국경 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인이 기르던 말이 국경을 넘어 오랑캐 땅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자, 이거는 노인에게는 좋지 않은 일이죠. 화죠, 화, 그죠? 흉이죠, 그죠? 이에 이제 이웃 주민들이 위로의 말을 전하자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일이 복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며 아무렇지도 않은 듯 태연자야겠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도망쳤던 말이 멋지게 생긴 암놈말 한 필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이거는 재앙이 복이 된 거죠. 그래서 주민들은 노인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노인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하며 축하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또 이게 화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며 기쁜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노인의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그만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이건 또 크나큰 재앙이죠, 그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다시 위로를 하자 노인은 역시 이게 복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요 하며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북방 오랑캐가 침략해 왔습니다. 나라에서는 징집령, 전쟁이 났을 때 젊은 군인들 나라에서 강제로 뽑는 게 징집령이죠. 징집령을 내려 젊은이들이 모두 전쟁에 나가야 했습니다. 전쟁에 나가면 죽음 아니면은 부상이니까. 이 늙은이의 아들은, 노인의 아들은 다리가 부러진 까닭에 전장에 나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여기에서 유래된 게 새옹지마입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동영상을 보면서 보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중국 국경 지방의 한 노인이 말을 기르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말이 도망치자 사람들은 노인을 위로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게 또 무슨 복이 될는지 알겠어.
네,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을 많이 하죠. 인생의 기륭화복은 정말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새옹지마, 변방새, 늙은이옹, 갈지, 말마. 변방에 사는 늙은이의 말을 뜻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변방 늙은이의 말이 우리네 인생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저는 말이죠. 그 말이 도망친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몇 달 후 뜻밖에도 도망갔던 말이 좋은 암말 한 피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축하하자 노인이 말했습니다. 글쎄요. 이게 또 무슨 화가 될는지 누가 알겠소? 며칠 후 노인의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상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다리가 부러진 아들은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돼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노인의 말 한 필로 인해서 화가 오기도 하고 복이 오기도 했네요. 변화무쌍한 인간사와 견주어 볼만하죠? 네. 오늘 배운 재미있는 낱말 세옹지마입니다. 인간사에선 기륭화복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미리 헤아릴 수가 없다는 의미로 중국 북방 국경 지역의 말과 얽힌 노인의 일화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오늘 두 번째 우공이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공이산. 그래서 그 루자죠. 요 공자는 보통 우리 성 뒤에 그 사람을 높일 때 공이라 합니다. 그래서 보면 귀인공, 귀한 사람 공이 되어 있죠, 그죠? 옛날에 이제 성 뒤에 뭐 예를 들어 김씨면 김공, 이씨면 이공, 장씨면 장공이 상대방을 높일 때 공이라 했습니다. 우공이 산을 옮겼다 이런 뜻이죠, 그죠? 우공이 산을 옮기다. 자, 풀이를 보겠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굳센 의지로 밀고 나가면 극복할 수 있으며 하고자 하는 마음만 먹으면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자, 유래. 중국 북산이라는 곳에 우공이라는 90살 된 노인이 살고 있습니다. 90 우공이 살고 있어. 그런데 노인의 집 앞에는 넓이가 700리, 만길 높이의 태행산과 왕옥산이 가로막고 있어서 생활하는데 무척 불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인은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힘을 합쳐 두 산을 옮겼으면 한다. 그러면 길이 넓어져 다니기에 편리할 것이다. 당연히 가족들은 반대했죠. 그러나 노인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다음 날부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90살, 90 먹은 할배가. 그 우공과 아들, 손자는 지게에 흙을 지고 발해 바다에 갖다 버리고 돌아왔는데 꼬박 1년이 걸렸지요. 이 모습을 본 이웃 사람이 이제 멀지 않아 죽을 당시인데 어찌 그런 무모한 짓을 합니까? 하고 비웃자 내가 죽으면 우공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되겠어요. 내가 죽으면 내 아들, 그가 죽으면 손자가 계속할 것이요. 그동안 산은 꺾여나가겠지만 더 높아지지는 않을 테니 언젠가는 길이 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두 산을 지키던 산신이 이 말을 듣고는 큰일 났다고 여겨 즉시 상제 이 하느님에게 달려가 산을 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상제 하느님은 두 산을 각각 멀리 삭당 동쪽과 옹답 남쪽으로 옮기도록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공산도 영상을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해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호가 호위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는 앞에 호는 여우죠. 여우. 구미호 할 때 여우. 구미호가 뭔지 알죠? 꼬리가 9개 달린 여우인데, 그다음에 요 가짜는 빌릴 가짜입니다. 빌리다. 호자는 봄이죠. 위자는 위협, 힘, 위세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 힘을 빌리다. 남의 권세를 빌려 호세를 부리는 것을 자, 전국시대 때 초나라 즉 남쪽 대군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초나라죠. 전국시대 때 제일 비옥하고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초나라입니다. 초나라 승왕 때 소해율이라는 제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 제나라가 하늘같이 소해율을 되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초나라 승왕이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혼자니 북쪽의 여러 나라들이 모두 우리의 그 소해율 제상을 두려워한다고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 가운데 누구 하나 제대로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그중에 강일이라는 신하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호랑이가 모든 짐승들을 잡아 먹이로 하다가 오늘은 여우를 잡았습니다. 여우가 죽지 않으려고 말했습니다. 나를 천국께서 나를 온갖 짐승의 무덤으로 삼았으니 지금 나를 믿으면 천국의 나를 믿지 못하겠다면 내가 앞장설 테니 내 뒤를 따라와 봐라. 나를 보고 감히 달아나지 않는 짐승이 있는가 봐라 라고 하자 호랑이는 일리가 있다 생각하고 여우와 함께 갔습니다. 짐승들이 보고 모두 달아나게 바빴습니다. 호랑이는 짐승들이 자기를 부정하게 달아난다는 것을 모르고 여우를 두려워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왕께서는 지금 후가 사방으로 치르니 군사가 백만인데 이를 소해율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므로 북방나라들이 소해율을 두려워합니다. 사실은 대왕의 공격을 마치 짐승들이 호랑이를 두려워하지 라고 볼까요?
다음 각주국어입니다. 각주국어. 각은 옛날 중국 초나라의 한 젊은이가 양쯔강을 건너기 위해 배를 탔습니다. 군은 뱃사공이 노를 젓기 시작하자 배는 출렁출렁 강을 건너기 위해 움직이기 배의 시작했습니다. 색에서 배에 표시를 해놓고 젊은이 그 팔이 칼을 아주 소중한가 봐. 줬다. 그렇게 품에 꼭 안고 있으니 시대나 말이야. 상황이 변해 예,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보검이지요. 젊은이는 자랑스럽게 칼을 들어 보였습니다. 어쩐지 아주 비해 보이는구먼. 노인이 눈을 반짝이며 관심을 보이자 젊은이는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그리고는 품에서 칼을 꺼내 노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한창 칼을 자랑하고 있을 때였어요. 파도가 크게 일더니 한순간 배가 출렁거렸습니다. 어이쿠. 젊은이가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며 쓰러졌습니다. 그 바람에 들고 있던 칼이 강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재빨리 손을 뻗어 잡으려고 했지만 칼은 금세 강물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젊은이는 깊은 강물을 들여다보며 어쩔 줄 몰라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 손을 탁 마주쳤습니다. 맞아, 이럴 때가 아니야. 젊은이는 주머니에서 작은 칼을 꺼내 보검을 떨어뜨린 자리에 배난간을 긁어댔습니다. 옆에 있던 노인이 젊은이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겨 물었습니다. 이봐 젊은이 뭐 하는가? 보검을 떨어뜨린 자리를 표시해 두고 있습니다. 배에서 내리면 꼭 다시 찾으려고요. 표정까지 비장한 젊은이의 행동에 사람들은 헛웃음을 쳤습니다. 노인이 혀를 끌끌 차며 말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나? 내가 훔치게 뒀을 생각도 하지 않고 여기나 표시를 해두다니 찝찝. 이때부터 사람들은 미련한 젊은이처럼 융통성이 없이 예물만 기억하여 고집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두고 각주구검이라고 말하기 시작했답니다. 노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칼을 자랑하고 있을 때였어요. 파도가 크게 일더니 한순간 배가 출렁거렸습니다. 어이쿠. 젊은이가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며 쓰러졌습니다. 그 바람에 들고 있던 칼이 강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재빨리 손을 뻗어 잡으려고 했지만 칼은 금세 강물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젊은이는 깊은 강물을 들여다보며 어쩔 줄 몰라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 손을 탁 마주쳤습니다. 맞아, 이럴 때가 아니야. 젊은이는 주머니에서 작은 칼을 꺼내 보검을 떨어뜨린 자리에 배난간을 긁어댔습니다. 옆에 있던 노인이 젊은이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겨 물었습니다. 이봐 젊은이 뭐 하는가? 보검을 떨어뜨린 자리를 표시해 두고 있습니다. 배에서 내리면 꼭 다시 찾으려고요. 표정까지 비장한 젊은이의 행동에 사람들은 헛웃음을 쳤습니다. 노인이 혀를 끌끌 차며 말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나? 내가 훔치게 뒀을 생각도 하지 않고 여기나 표시를 해두다니 찝찝. 이때부터 사람들은 미련한 젊은이처럼 융통성이 없이 예물만 기억하여 고집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두고 각주구검이라고 말하기 시작했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각주구검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여시춘추에 실려있다 했죠. 자, 그럼 선생님 따라 한번 읽어보세요. 자, 각주구검이죠. 시이사의 한데, 시이사의 한데, 이 법불산이 2차 위치면 기불란제야. 자, 각주구검에 대한 풀이에요. 자, 시
때죠. 때시. 때는 이미 있자입니다. 이미 사. 옮길 사자죠. 여기서는 변했다. 때가 이미 옮겨졌다라는 말은 세월은 이미 흘러갔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세월은 이미 변했는데 이 말입니다. 변하다. 세월은 이미 변해, 시절은 세상은 이미 변했는데 이런 뜻입니다. 변하다. 요때 요 어조사 의자는 여기서는 해석이 안 납니다. 그냥 구체적인 뜻이 없는 형식 형태소 어조사예요. 자, 때는 이미 변하였다. 변하였는데, 그런데 요때 이자는 역접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또는 그런데의 뜻이에요. 세상, 때는 이미 변하였는데, 그런데 법은 변하지 아니하니. 법은 바꾸지 아니하니 이런 뜻입니다. 요게 변하다, 바꾸다 이런 뜻입니다. 사자가 요 사자가 여기 옮길 사자죠. 옮길 사. 그죠? 옮길 사. 이사하다 할 때 변하다, 바꾸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은 이미 변했는데 바뀌었는데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법은 바뀌지 아니했으니 이 차 위치, 요 차는 이것으로서 정치를 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이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 요때 이 차자는 요 앞에 나온 사실이죠. 이거 전체를 가리킵니다. 변하지 않은 이 법으로서 이 말입니다. 바꾸지 않은 세상은 이미 변화했는데 바뀌었는데 그 법은 바뀌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은 법. 이때 이 변하지 않은 법으로서 변하지 않은 이것으로서라는 말은 변하지 아니한 법으로서 정치를 한다면 세상 국가를 경영하고자 한다면 이런 뜻이죠. 어찌 어렵지 아니하겠는가? 당연히 어렵다 이 말이죠. 기제 요거는 요 제자는 문장 끝에 붙어 가지고 기자와 호응을 이루면서 의문형 또는 반의형 문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찌 어렵지 아니하겠는가? 당연히 어렵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세상 때는 이미 변하였다. 바뀌었다. 그런데 법은 바뀌지 않았으니 이것으로서 이 바뀌지 않은 세상은 바뀌었는데 법은 안 바뀌었어. 이런 바뀌지 않은 법으로서 정치를 한다면 한 나라를 다스리고자 한다면 어찌 어렵지 아니하겠는가? 당연히 어렵다는 말을 이렇게 서리법 형식으로 만들고 있죠. 그죠? 각주구금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시사의한데 이법불산이 2차 위치면 기불난제야. 어찌 어렵지 않겠는가? 당연히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